탁송의 진솔한 이야기 2. 과연 탁송만 할 경우 한 달에 벌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 탁송도 보면은 학대보험이라고 큰 차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학대보험을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벌 수 있는 금액이 되고, 보통 1종 보통까지가 축소보험 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개조 안 한 2.5톤, 5톤까지 대부분 몰아요. 법적으로는 개조 안 한 것 11톤까지 몰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대부분 축소 학대가 5톤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자주 없고, 실제로 승용차 부분을 모은다고 보시면 됩니다. 1.5톤까지. 그러면은 한 달에 대략 5일 정도 일하고 8시 정도 나와서 밤 11시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은 매출을 한 600 정도 찍는 것 같아요. 잘 하시는 분은. 집에 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더 찍겠지만은, 집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잡고 하면은 한 500에서 600 정도 안 놀고 하시면은 그 정도는 찍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자기 거냐? 아니죠. 일단 만약 내가 500을 매출을 찍었다 그러면은 제가 계산하니까 한 경비가 한 5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탁송회사 수수료가 20%, 그러면 500을 찍었을 경우 400만원 되죠. 원천징수 3.3%, 고용보험 0.7% 하면은 총 24%가 빠져요.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보험료가 한 달에 기본적으로 15만원 정도 잡고, 더 들어가는 분, 덜 들어가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략 15만원 잡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톨게이트비죠. 제가 버스하고 톨게이트비가 한 달에 보통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외버스라든지 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한 20에서 30만원 들어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90만원은 교통비로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100만원하고 또 105만원하고는 205만원 빠지죠. 그 다음에 4% 빠지면은 뭐 그것도 한 10만원 나온다 치고, 그럼 215만원, 그럼 285만원 가져가냐? 아니죠. 뭐 그쪽에 안에 또 식대도 있을 거고, 식대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가끔마다 가태료도 날라올 거고, 돌빵도 맞을 거고. 일단 의료보험이 한 달에 11만원 정도 나오죠. 또 연금도 한 11만원 나오고, 우리 개인 사업자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22만원 정도 빠집니다. 실제적으로 남는 게 한 250 남는다 보시면 됩니다. 500 벌면은, 500 매출 찍으면은 한 250 정도 남는다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것도 좀 세금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리를 같이 안 하면은 생활하기가 힘들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업에 투실하는 분이라면은 대리와 같이 해야지 생활이 가능합니다. 탁송만 해갖고는 생활하기 힘듭니다. 이게 탁송 매출의 진솔한 얘기고요. 물론 더 잘하는 분도 있을 거고,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잘하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뭐 더 뛸 수도 있고, 체력이 더 되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편적인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매출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탁송에 들어오시면은 상황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전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탁송 회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사를 모집하는, 그러니까 탁송 기사를 모집해서 돈을 받아가고 운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탁송 건수를 잡아갖고 탁송 기사한테 주고 자기는 수수료를 먹는 사람도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하는 것도 있고. 탁송을 할 때 제일 먼저 상황실에 전화를 하잖아요. 탁송 뭐 프로그램에서 꼴을 잡으면은, 맨 처음에는 진짜 갑질하는 회사들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 유튜브도 활성화되고 네이버 블로그도 활성화되고, 저도 네이버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동더세와 뚜벅여행이라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1km 전방에서 많이
글을 쓰거든요. 그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글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도 조심하게 돼. 이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다 보니까 탁송 기사들한테 전부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전파가 되다 보니까 잘 안 잡아요. 그 회사 거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도 자기도 조심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구땡땡 회사랑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 블로그에다가 좀 올려놨거든요. 열받아서 좀 많이 씹었었죠. 근데 그 한 몇 개월 지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네 회사한테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되물어 오더라고요. 설마 저는 제 블로그를 볼 줄은 몰랐죠. 일기 형식으로 쓰는 블로그라서 그러고 나서 일단은 이제 글을 쓸 때도 나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쓰죠. 일기에다가는 좀 안 좋은 소리도 엄청 써댔고. 근데 제 블로그도 어느 정도 중견 수준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2km 그런 전방에서 부분들을 또 많이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옮겨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처음 그대로 옮겨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게 사진 찍는 방법이에요. 사진을 되도록이면 많이 찍어 놓으세요. 나중에 그래야지 독박을 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탁수성 건수를 했으면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받는 방법이 주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후불로 돼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현금입니다. 현금. 주크나 후불은 탁송사에서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탁송사에서 돈을 띄어먹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돈을 띄이는 경우가 그게 전부 딜러가 주든지 그 차 받는 사람이 주든지, 갔는데 뭐 내일 준다든지 뭐 언제 준다고 500m 전방에 졸음 계좌번호 쉼터입니다. 보내주세요 뭐 이런 데가 이제 위험한 부분이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대부분 다 주는데 가끔 가다가 꼴통질하는 애들이 있어요. 일단 계좌번호 보내달라 그러고 나중에 준다 그러면은 저는 탁송사 사무실에 전화를 합니다. 어떤 전화를 하냐면은 그 업체가 오래 거래했거나 계속 거래하는 단골 고객 업체이거나 아니면 믿을만한 업체인지를 물어봅니다. 거기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단골 업체나 믿을만한 업체일 경우에는 그냥 놔둡니다. 뛰어먹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처음 거래하는 곳이나 뭐 어쩌다 한 번씩 거래하는 곳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꼭 받고 지나가야 됩니다. 꼭 돈을 받고 열쇠를 줘야 돼요. 키를. 안 그러면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씩. 저도 한 번 경험을 했고, 그래서 솔직히 경찰서도 갔고, 근데 도와주는 경찰도 있고, 이거는 우리 제한속도 소관이 구간 단속이 아니라고 끝났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데도 있고, 결론은 받고 싶으면 개인이 해갖고 소송 걸어서 받으란 얘기인데,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놈들도 있고요. 일단은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하는 것도 아마 그게 제일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